시작합시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자료가 8주 동안 나가는 자료가 여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문제 자료, 하나는 이론 자료. 그 이론 자료는 제가 매주마다 지금 계속 작업 중이야. 매주마다 곧 나갈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자료 하면서 이때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책도 같이 보고 할 거예요. 보고 할 거고 거기서 아마 책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할 건데 판례를 좀 더 보강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보기 쉽게 그 주제에 맞게 맞는 판례들 좀 따로 모아놓는 따로 분류해봤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마 요거 자료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약집으로 활용하게 되면 되게 도움 될 거예요. 도움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오늘 나간 거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예컨대 몇 페이지까지인가 하니까 7페이지까지 거기 7페이지까지 보면 20문제 나와 있죠. 자 그거는 파트를 끝마치고 그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다 최근 올해 작년 기출 문제인데 봐가지고는 또 약간 기출 양을 좀 더 늘릴 수 있어. 늘릴 수 있는데 그 파트 테마를 끝내고 해당되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게 할 거예요.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감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13페이지 보시면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를 제가 조금 중간에 오늘은 그냥 맛보기야. 맛보기 정도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케이스 문제를 좀 많이 내면서 또는 필요할 때는 형법과 결합시키는 이런 거 좀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사례 문제 자꾸 많아지니까 어떤 케이스가 왔을 때 이 사례 포인트가 뭔가 그걸 조금 다루는 연습을 좀 하자. 예컨대 거기 13페이지 첫 번째 사례에서 마약반 계장 A는 쭉 내려가다가 이게 사례가 나오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런 건 학교에서 시험 치면 주로 논술 시험이잖아. 그럼 취하나 해가지고 이런 그냥 한 줄로 취할 것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 케이스에서 쟁점이 뭐가 되는지 파악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보통 항상 사례 문제는 증거와 수사 절차거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증거에서 어떤 증거 능력을 가지는지, 증거 능력은 있는지, 또는 뭐 압색이라면 이게 압색 절차에 부합하는지,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해가지고 오늘은 일단 사례가 몇 개 없는데 앞으로 여기서 특히 그 뒷부분 가면 갈수록 뭐 압색이라든지 증거로 가면 사례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는 크게 기출하고 요 사례 문제 위주로 이렇게 좀 다룰 겁니다. 자 하고 그다음 이제 맨 처음에 그럼 기본 수업 내용은 어떤가? 일단 프린트를 좀 중심으로 보는데 좀 이거는 심화가 아니고 말 그대로 핵심 정리예요. 그냥 정리. 그러면 기본 수업 때 공부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운 거 여기서 수업 들었는데 저런 게 있었어 라는 내용이 들으면 이 친구는 기본 수업이 잘 안 된 거야. 말 그대로 심화가 아니고 정리예요. 형소법은 심화로 가본들 제가 기본 수업 때 자세하게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찬찬하게 풀어 나가고 있잖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못 느끼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기본 수업 때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는데 그럼 수업 들으면서 맞아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면 안 되고 먼저 그 파트의 주제를 먼저 한번 떠올리고 자기가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내가 공부 잘했는 게 맞는지 그냥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차 요거는 미처 놓쳤구나 하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파일을 싹 다 보는 이런 단계로 간다라는 점을 좀 알아둬. 자 그리고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가 테마 1 수사의 조건입니다. 자 수사의 조건에서 자 잠깐만 정리하면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지금 문제가 보통 함정 수사가 대세인데 지금 현재 패턴이 어떤가? 함정 수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골고루 지금 문제를 묻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 조건은 현재까지는 100% 기출이야.
그래서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기 박스 한번 봤더니 프린트 1페이지야. 일단 프린트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 필요할 땐 책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프린트 중심 보면 첫 번째가, 자, 수사의 조건은 뭐 있니? 필요성인데, 이때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나? 거기 임의 수사, 체포 구속, 압색. 자, 임의 수사는 당연히 무슨 혐의? 주관적 혐의로도 충분하고, 여기서 그럼 선생님 주관적 혐의하고 객관적 혐의하고 차이를 둔다라면 어떤 차이를 둡니까?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둔 혐의는 객관적 혐의야, 주관적 혐의야? 주관적 혐의고, 좀 더 거기서 증거의 바탕을 둔 혐의는 주관적 혐의야, 객관적 혐의야? 객관적 혐의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강제 수사인데 체포나 구속은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죠. 그러나 압색은 뭐였니? 주관적 혐의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때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안 나오고 바로 법 조문 치잖아. 그럼 하단에 거기 관련 규정 형소법 한번. 자, 직접 보고 확인하자. 그러면 체포 구속에서 200조 2. 자, 1항. 여기서 객관적 혐의는 말 없지 않습니까? 다만 뭐라 표현하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그냥 정황입니까? 상당한 이유입니까? 상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고, 201조 구속 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아참 4시 반에서 8시 반 정도, 아마 요 자료 끝나면, 테마 다 끝나면 또 그저 있어야 마칠 수 있는데, 식사가 문제야. 너 그 중간에 허기진 거 어떡할 거야? 참을 수 있겠지? 4시 반 전에 먹기는 좀 그렇잖아, 그지? 그렇다고 8시 반 이후에 먹으면 이게 야식이고, 이 참 애매한데, 일단 참아라. 뭐 다이어트 겸해가지고 하고, 정 배고프면 수업 중간에 뭐 빵이나 김밥 이런 거 내가 허용할게. 먹으면서 공부도 돼. 소세지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단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후루룩 먹으면서 민폐죠. 그다음 순대, 떡볶이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 배고프면 라면 아니야. 김밥 같은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알겠죠. 알아서 하시고.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구속. 그럼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압색에서는, 자, 압색에서는 215조 압수수색 검증에서 1항에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밑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예요, 정황이에요. 정황이라 됐지. 그 이런 거 조심해. 다시 1페이지. 자, 그 다음에 소송 조건과 수사인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 뭐니? 친고죄와 즉시 고발 사건. 친고죄와 즉시 고발 사건에서 딱 묻는 게 포인트가 두 가지야. 두 가지가 뭔데? 친고죄하고 즉시 고발 사건에서 선생님, 반의사 불벌죄는 집어열 필요가 없습니까? 야야.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 들어갈 수 있잖아. 재판할 수 있잖아. 다만 재판하다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그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범죄입니까? 친고죄하고 무슨 사건이야? 즉시 고발 사건인데, 보통 요 즉시 고발 사건은, 보통 고발 사건은 쭉 보다 보게 되면 주로 뭔데, 무슨 공정거래법상, 관세법상, 또는 출입국 관리법상, 뭐 공무원의 고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요거는 무슨 사건이야? 일반 사건이야, 즉고 사건이야? 즉시 고발 사건이거나 그렇게 감을 딱 잡고 접근하면 돼요. 그럼 접근하면 되는데, 딱 구조에서 묻는 게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뭐였니?
사건, 그 다음에 기소. 자,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여러분 친고죄 고소나 즉시 고발 사건의 고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기소할 때까지 있으면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되노? 자, 다시 친고죄에서 고소나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있으면 됩니까? 기소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있으면 되나? 자, 그래서 가장 기초 문제는 언제까지 고소해 있어야 돼? 늦어도 기소할 때까지. 여러분, 늦어도 기소할 때까지 뭐가 있어야 돼? 고소, 고발 있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왜? 그럼 고소, 고발 아직 없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수사를 못합니까? 아니, 여기서 여기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자, 고소나 고발은 소송 조건입니까? 수사 조건입니까? 요 문장을 잘 묻지. 기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 소송 조건이야, 수사 조건이야? 소송의 조건일 뿐이야. 무슨 조건 아니야? 수사 조건은 아니야. 소송의 조건일 뿐이야. 그래서 그 소송의 조건이가 언제까지? 기소할 때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 수사 못하니 할 수 있니?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장 기초 문제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약간 좀 들어가면 여기서 요 다음 단계 들어가면 고소, 고발 없어도 할 수 있지. 근데 문제 풀 때 조심해. 피해자의 고소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 요 문장 나오면 답이 달라집니다. 왜?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어. 명백히 없어. 그럼 이때는 답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로 가야 돼. 자, 그게 가장 1단계 문제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약간 심화로 들어가면, 그럼 선생님, 약간 심화로 들어가면 기소 단계에서 고소, 고발 없었습니다. 그럼 고소, 고발 없었는데 재판하는 도중에 고소나 고발 들어오면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겁니까? 안 돼. 이걸 이른바 추한이라고 하는데 추한이 안 돼. 왜? 언제까지 고소, 고발이 있어야 돼? 기소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만약 고소가 없는데 검사가 기소했다. 그럼 바로 이 사건은 공소 제기가 무효인 경우야. 그럼 법원은 실체 재판이야, 공기판이야? 공소기각 판결을 그냥 끝내버릴 수밖에 없어. 거기까지 물으면 문제가 심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까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례 원칙과 관계에서 상당성, 두 번째 조건은 다시 1페이지 상당성이지. 상당성은 다시 상비신. 비례 원칙과 신의칙인데, 비례 원칙은 나와봐야 그냥 수사 준칙이 이런 정도. 임의수사 원칙의 강제수사 예외. 당연하지. 뭐 없니? 자, 그 다음에 자, 뭐니 해도 포인트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함정 수사가 됩니다. 그럼 함정 수사에서 자, 그럼 기본 정리. 우리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뭐가 있니?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있고, 두 번째가 뭐 있니?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지. 자, 가장 큰 차이가 뭐 있니? 기회 제공형 수사는 처음부터 결심하고 고의 있는 사람에게 멍석만 깔아주잖아. 그래서 판례는 이걸 아예 함정 수사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앞에 이 말 안 붙입니다. 그냥 함정 수사로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건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 함정 수사로 위법하다. 그럼 이 말은 어느 수사 말을 의미합니까? 이것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 제공력 함정 수사는 그냥 당연히 자체가 적법한 수사고 문제가 없는 수사인데, 자, 그럼 여기서 범위 유발령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처음부터 범죄 결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때 각종 유혹이나 강박이나 협박을 통해서 범죄 결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위법이잖아.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함정 수사를 분류할 때 일단 오늘 문제 자료 한번 보세요. 문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일단 약간 심화로 좀 들어가면 학설부터 잠깐 보면은, 그럼 이때 이 기회 제공력 함정 수사 범위 유발령 수사에서 함정 수사가 되는지 학설을 잠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 등이 있는데, 여기서 주관설은 함정 수사에 빠진 그 사람의 내심을 기준으로 하여, 자, 그럼 보지 말고, 그럼 함정수사에 빠진 사람의 속마음을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결심하고 있었고 기회만 주었으니까 처음부터 결심하고 있었지. 그럼 괜찮은데, 범위 유발령은 처음부터 결심해서 안 했어. 안 했는데 막 협박도 하고 유혹도 하니까 그래서 빠진 거야. 그럼 이거 위법하잖아. 이게 본 쪽이야. 그럼 우리가 주로 판례에서 주로 보는 게 주로 주관설 쪽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따라서 기회 제공 수사는 적법하지만 범위 유발령 수사는 신의 측에 반해서 위법하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객관설은 함정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함정 수사 기법 내지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자, 이때 여기서 일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게 할 정도의 설득이나 유혹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뭐 범위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주목. 그럼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함정에 빠지겠지? 주로 방법을 보는데, 그럼 상대방이 결심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은 기회 제공령 수사와 범위 위반 수사가 의미가 사실 별로 있어 없어? 없더란 거야. 그 다음에 자, 종합설은, 자, 이때 그러면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 모두 사용해서 그중 어느 하나만 해당 주로 위법하다 보는데, 현재 판례는 일단 대세가 주관설 쪽이 중심이야. 다만 약간 종합설로 가기도 해요. 하는데 일단 주관설 쪽이 중심이어서, 그래서 기회 제공령 수사는 적법하지만, 자, 주목. 방법을 중시하게 되면 객관설, 함정수에 빠진 그 사람의 의사를 좀 중시하게 되면 객관설이 주관설이야. 주관설인데 이쪽은 왜 위법이야? 처음부터 결심이 없었잖아. 근데 유혹을 통해서 결심하게 만들었잖아. 집요하게. 그럼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이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를 위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건 적법하다 보는데 주로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는가를 봤더니 여기까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니? 경찰이 나 경찰이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럼 뭐죠? 범위 유발이야 기회 제공이야? 기회 제공인데 이미 상대방한테 접근했어. 다만 신분을 안 알렸어. 그러면 신분 위장이야 신분 비공개야? 신분 비공개 형태의 수사도 있을 것이고, 또나 보통 어떤 조직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조직에 어떤 대원으로 잠입해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시민들도 폭행도 하고 죄도 지으면서 그건 불법이잖아. 이게 위험성이 더 크지. 요거는 신분 비공개야 신분 위장이야? 위장이야. 신분 위장 수사 문제까지 나오는데, 현재까지 기출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니? 현재까지 기출은 여기까지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뻗어가고 있는데 주로 자꾸 우리 기존에 뭐 흔히 뭐 부축 빼기, 노래방 도우미, 이제 이 너무 식상해. 문제가 너무 답이 빤해. 뭐 유인자가 나오고 답이 빤해.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면서 출제한 사람이 이제 귀찮아. 이제 너무 식상해. 맨날 부축 빼기야. 10년 전도 부축 빼, 지금도 부축 빼. 그 자꾸 문제가 뻗어 나가는 형태야. 나간 형태인데 어디까지 뻗어가니? 처음에 나왔던 게 신분
비공개 수사에 대해서는 실정법의 근거가 있으나 신문 위장 수사는 규정이 없다. 이런 식의 조문 문제. 위장 수사 있어 없어? 있다. 따라서 신문 비공개 수사나 신문 위장 수사는 현재 일부 일정한 법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출제하면서 이제 이것도 귀찮을 거야. 이제 이것도 빤할 거야. 그럼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니? 이 중에 가벌성이 상당히 좀 불법성이 더 높은 게 비공개입니까? 위장입니까? 위장이거든. 왜? 신분증도 속된 말로 가라로 만들어야지. 또 내가 어떤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같이 죄도 지어야지. 자기는 경찰인데 형사인데.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문제 뻗어나갈 방향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겠니? 조문의 자세한 절차, 내용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문 보고 시작합시다. 자, 몇 페이지인가? 여기서 프린트, 이론 프린트 2페이지. 자, 여기 대표적인 예가 무슨 법에 나와 있냐? 아청법에 나와 있구나. 자, 그러면 거기 아청법에서 25조 2에 1항에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신문을 비공개하고 현장에서 또는 범인으로 이때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서 주목 정보통신망을 포함하니까 왜 흔히 말한 인터넷에 사이트에 저 마약 필요해요. 마약 구하고 싶어요. 라고 구하는 사람이 좀 속였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 자 접근하여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위장 수사입니까? 비공개 수사입니까? 비공개 수사. 그럼 2항은 뭐지? 자, 이때는 여러분 1항과 다른 점, 여러분 1항과 다른 점. 1항은 신분 위장 수사는 그냥 비공개하고 접근해서 할 수 있다고 되는데 2항은 훨씬 까다로워요.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어느 게 불법성이 더 높다고 했니? 위장 수사지.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이야. 그럼 어떨 때 할 수 있니? 2항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자, 조건 1항과 좀 다르죠? 까다롭죠?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서는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게 한정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만들어 보자. 주목. 우리 아청법에서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 기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OX 아니지, X지. 엄격하게 조건을 제한받습니다. 부득이 할 때에만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문제 자료에는 오늘은 그냥 기출하고 케이스 문제인데 다음번에는 또 OX도 중간에 또 하려고 해. 그래서 좀 더 문제 자료를 좀 알차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내려온다. 그럼 25조 3의 아청법에서 그럼 이때 이런 특례 절차는 1항 신분 비공개 수사는 몇 줄 누구 승인 받아라? 여러분 소속 부서장입니까? 상급 경찰관서입니까? 상급 경찰관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고 이 수사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망 신분 위장 수사는 더 까다롭다. 이거는 상급 관서 부서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해라. 그럼 5항 청구 들어오면 법원은 이유 있을 때는 허가하고 이때 증명하는 서류를 발부한다. 그 다음에 7항 그러면 신분 위장 수사도 마찬가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물론 그 중에 그 기간 중에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시오. 자, 다음 넘겨보자.
그럼 여기서 항상 따라 붙는 게 주모.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예컨대 우리 통신 제한 조치도 뭐가 있니? 이때 법원에 청구해서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해서 받잖아. 근데 지금 워낙 범죄가 급박하게 실행되고 있을 때 무슨 조치 있었니? 긴급 통신 제한 조치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5조 4 긴급 위장소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할 때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자세하게 물으면 요 문제는 함정수사 문제 끝판왕이구나. 가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 자, 이때 위장수사 개시 후, 여러분 종료 후입니까? 개시 후입니까? 개시 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경찰 관리는 이때 여기서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긴급통신 제한 조치에서는 48이었습니까? 36이었습니까? 36이었지. 자, 그 다음 25조 5는 증거능력의 문제야. 그럼 이때 수집한 증거와 자료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뭐 이와 관련되는 수사, 소추, 예방, 이와 관련되는 징계, 그 다음에 이때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배소, 요럴 때만 주로 증거를 쓸 수 있고 다른 경우는 쓰면 안 된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봐봐요. 주모. 그러면 자, 나 형사인데 조직폭력단체, 범죄단체 가입해서 어떻게 의심 안 받으려면 더 열심히 시민들 폭행하고 협박하고 갈취하고 해야 되겠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잖아. 경찰이잖아. 그럼 나중에 이 경찰 징계하나 처벌은 어떻게 할게요? 이 문제잖아.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면책 조항. 어떨 때 신분 25조 8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무슨 과실이 없을 때 고의나 그냥 과실이야 중과실이야 중과실이 없으면 불벌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문제 만들 수 있지. 설사 고의나 중과실이 있더라도 여러분 면책이다. 아니죠. 고의와 중과실은 죄입니다. 그럼 이 항은 징계 사유 마찬가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징계 책임 없다.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은 사망 똑같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 돼 있죠. 자, 이런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했고 주목. 여기 대표적 케이스가 뭐 있었니? 부축배기 사건이 그 대표 예죠. 자, 그 부축배기 사건은 설명 패스. 자, 그 문제는 위법한 함정 수사, 즉 여기서 이때 자체가 위법하다 보는데 여기서 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유인자가 나오지. 그럼 수사기관과 자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접근해서 기망을 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직접 꼬신 게 아니라 갑이 꼬셨다. 그럼 이럴 때는 갑은 유인자, 상대방은 유인자야 피유인자야? 피유인자인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객관식이니까 이런 문제는 다 끝까지 갈 필요 없이 무슨 관계인데만 보통 하면 답이 나와. 여기서 수사기관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 못해 할 수 없이 주로 이런 문장 들어가면 요건 위법이구나. 수사기관은 압박에 굴복했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갑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신이 뭔가 원한 게 있어서 형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접근해서 꼬셨다. 그럼 이럴 때는 뭐였죠? 괜찮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로 유인자가 나오면 보통 답이 앞문장이 있어요. 수사기관과 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쌤 위법한 함정 수사를 통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요. 자 이때 시험에서는 어디가 나냐 학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문제 자료 이론 자료 말고 문제 자료 자 아까 그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13페이지 한 번.
장년 시험인가 장인이 요 학설까지 물었잖아. 그러면 법원은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학설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설을 정리 한번 다 해봤어. 그럼 기소했을 때 학설은 어떤 학설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형식 재판설 아니면 실체 재판설. 자, 그러면 형식 재판으로 가면은 어느 판결로 끝내야 하나?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방 도미 사건, 면소 판결이었나 공기판이었나? 공기판이었지. 그럼 공소 기각 판결로 가는 이유가 뭔데? 공기판으로 가는 이유는? 그럼 학설 문제까지 물으면 왜 공소 기각 판결로 가는데 그 내용까지 물을 수 있잖아. 그럼 이유는 뭔데? 이런 위법한 함정 수사를 통한 기소는 기소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야.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로 가자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 야 면소 판결로 가자. 면소 판결설도 있네. 프린트 안 봐요. 그럼 면소 판결설로 가는 이유는 함정 수사를 한 경우 국가가 처벌할 자격이 없고, 그럼 결국 실체적 조건 결여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가 실체 재판설로 가는 쪽은 주목. 실체 재판설로 가는 쪽은 다시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니? 자, 이거 무죄 판결로 가자. 왜? 수사기관이 적극 협박해서 꼬셨잖아. 결심 없는 사람이 결심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자, 이 말 기억해. 가벌성이 없다. 가벌성. 그러면 처벌을 못하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이에요. 반대로 아니야. 유죄 판결로 가자라는 주장은, 유죄 판결로 가자라는 주장은 그럼 어떻게 돼 있니? 유죄 판결로 가는 주장은 주제가 뭐가 돼 있니? 결국 수사기관을 꼬셔서 처음에는 결심 없이 있었지만 결심하게 만들었더라도 결국 너 죄를 짓기는 지었잖냐, 했잖냐, 했어 이거야. 그러니까 처벌을 유죄로 가자는 쪽인데, 이 중에서 현재 어느 쪽을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면소 판결설이야 공개판이야? 공소기각 판결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자 다시 교재 이론 프린트. 자 그럼 판례 죄송합니다. 자 판례 봅시다. 4페이지. 자 그 다음에 비원칙은 패스. 자 그 다음에 이거와 관계해가지고 쭉 나왔던 판례들을 주로 잘 나왔던 판례 모아봤더니 1번. 그래 이러면 종전에 우리 그 정리집에는 그냥 판례 날 때 그냥 모아만 놨잖아. 그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판례가 뭐와 관련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좀 시간 걸리겠지만 주제와 관련되는 판례를 그 주제에 맞게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요 판례는 요런 게 주제에 뭐 해당하구나. 요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요건 수사의 목적에 관련되는 판례. 자, 보지 말고 수사의 목적은 몇 가지였어? 두 가지. 법정에 세울지 말지. 뭐였죠? 기소 여부 결정. 두 번째, 그게 끝이야? 아니, 법정에 세우더라도 법관에게 뭘 심어줘야 돼? 확신을 심어줘야지. 그럼 확신을 심어주다 말은 뭐였지? 확신을 준다 말은 뭐였지? 공소 유지를 해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번도 한때 잘 나왔죠. 요거는 제목만 보셔도 돼요. 검사가 범죄 피해자입니다.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서, 그러면 이 수사가 위법인가 해서 판례는 그렇지는 않다. 바로 위법이라 볼 수는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러면 3번. 범죄 인지와 관련하여 자 실질설에 입각한 판례. 이게 뭐였죠? 주목. 수사를 언제 개시하게 되는 거지? 수사의 개시 시점이야. 예컨대 자 이때 수사기관이 갑을 상대로
이때 목요일 날 혐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뭘 했니? 이때 바로 그 갑을 불러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작성했니? 피신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언제? 토요일 날 또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으로 사건을 뭐였니? 입건 조치합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뭘 주합니까? 아니 입건하기 전이잖아. 그럼 아직 피의자가 아니잖아. 그럼 아니니까 이 피신조서는 적법 절차 위배돼서 증거 능력이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자 이때 우리 수사에 시작하는 시점은 형식설과 뭐가 있니? 실질설. 형식설은 언제입니까? 수리 기준. 실질설은 뭐죠? 혐의 기준. 근데 어느 설을 따라가? 형식설이야 실질설이야? 실질설. 그러면 월요일날 입건했더라도 목요일날 혐의가 인정되었다. 그러면 얘는 피의자인 거야. 그럼 이 피신조서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하고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있는데 이 판례가 지금 의미가 없게 된 거야. 왜? 이 케이스는 어차피 수사 준칙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바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뭐 있니? 피혐의자 출석 조사. 두 번째가 피신 조서. 그럼 바로 수사 준칙에 그냥 입건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큰 의미가 없게 됐어요, 판례가. 그럼 세 번째가 무슨 체포입니까? 긴급 체포. 네 번째가 각종 영장의 청구나 신청. 요거 아닙니까?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판례가 형식설을 따라갑니까? 실질설 합니까? 실질설을 따라가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수사 준칙 이건 다 외우기.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소송 조건과 수사와 관련해서 자 이때 1번 친고죄나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한 즉시 고발 사건. 자 포인트 수사 조건은 아니라고 했지.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마지막 고소 고발 전 수사 괜찮다. 2번 판례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고발 들어왔니? 고발 들어왔니? 기소할 때까지 고발 들어왔죠? 그럼 됐지. 수사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자, 3번 판례. 자, 검사 작성에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다른 피의자는 피신조서 등본, 사업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이 밑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 전. 주목, 요거는 친고죄야 직고 사건이야. 즉시 고발 사건이구나. 근데 고발 전에 피신조서 작성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 고발 전이면 수사 못하냐 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괜찮지. 따라서 자 잠깐만 함정이 있다. 아까 뭐는 수사 못한다고 했지? 고소 고발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 이걸 조심해. 이때는 안 돼요. 그럼 이때는 자 이때 고소 고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자료가 없잖아. 그럼 괜찮다는 뜻이야. 자, 4번도 마찬가지 판례고. 자, 5번 판례는 재작년인가 요거 한번 기출된 적이 있지. 자, 그럼 요 사건은 주제가 뭔데? 자, 7번 봐. 요 사건은 주제가 주목. 자, 이때 관세청 공무원이 밀수해에 들어오는 갑을 적발합니다. 갑의 밀수 행위 등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때 그 갑을 수사를 마치고 즉시 고발합니다. 그럼 즉시 고발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사는 이 갑을 기소합니다. 그럼 법원은 심리할 때 뭘 심사해야 돼? 여러분 갑의 밀수 행위를 재판해야 돼? 아니면 공무원이 갑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재판해야 돼? 여러분 당연히 재판 대상은 고발을 하게 된 과정과 사유를 조사해야 돼? 갑의 위반 행위야. 이걸 재판하면 되지.
왜 갑을 고발하게 되었지?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더라. 그러면 법원은 재판할 때 왜 공무원이 갑을 고발하게 되었지? 고발 사유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없이 갑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겠죠. 이때 심사 범위에 관한 문제. 자, 따라서 여기서 급소가 되는 문장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해서 관계 세무 공무원에 뭐가 있으면 즉시 고발이 있으면 소추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해서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본안에 대해서 여기 물었죠. 본안을 심사하면 된다 말은 갑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면 되지 왜 고발이 되는지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더라. 책 보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러니까 책을 모델로 하면서 요걸 기본서 다음번에 기본서는 이걸 출판할 거야. 할 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아 판례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구성 자체가 너 자네 두 번째라고 했지. 보기가 이게 낫지 않니? 딱 아 판례가 모아지니까 그래서 요걸 나중에 모았다가 자료집으로 하면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하는 순간 느낌이 좋아. 뭔가 느낌이 와. 내가 과연 8주 끝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스타트는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고 그다음 함정수사 판례입니다. 1번 노래방 도미 사건은 알죠? 마지막 공기판 여기 포인트지.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그럼 선생님 왜? 그러면 위법한 함정수사는 그렇다 쳐도 여기서 또 잘났던 문제가 그럼 함정수사가 아닌 그러면 함정수사가 아닌 뭐였죠? 이때 함정수사가 아닌 기타 수사가 위법합니다. 기타 수사가 위법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기출문제 나왔니? 자, 몇 년 전 기출문제. 함정수사를 비롯한 기타 수사 과정이 위법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해야 한다. OX, X야. 뭐가 틀렸노? 수사에서 공기판 나오는 건 on이야. on이 어디에만 나온다? 함정수사만 그래요. 알겠죠? 수사에서 공기판은 무조건 함정수사만 나옵니다. 그럼 역으로 문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다음에 수사 사례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가야 하는 것은 1번 진술 거부권을 계속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확보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경우, 그리고 함정수사. 그럼 보나마나 다 몇 번째입니까? 함정수사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함정수사가 아닌 기타 수사가 위법하면 기소는 어떨게요? 기소는 유효하다. 공소 제기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이 수사가 위법이니까 뭐가 문제고? 증거. 무슨 증거가 돼? 위수증. 그럼 당연히 무슨 능력 없어요? 증거 능력만 부정할 뿐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론 프린트 6페이지. 자, 따라서 함정수사가 위법한가 우리 판례에서는 어떤 판단 기준? 첫째,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가 무슨 역할을 했지? 어떻게 유인했지? 자, 밑줄 피유인자의 반응도 봅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보통 대체로 우리 경찰 일반 시험 문제는 그냥 경찰과 유인자 관계만 보통 답이 딱 정해져. 저런데 만약에 좀 더 들어가서 유인하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완강하게 나는 죄를 지을 생각 없어. 정말 반성하고 살기로 해서 했는데 계속 가서 협박도 하고 막 유혹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넘어간 거야. 이러면 좀 이야기가 이러면 기회 제공이야, 범유발이야. 범이 유발로 바뀌어질 수 있어 없어? 있게 됩니다. 그 반응도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유인 자체가 위법,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시오. 3번 패스. 갈로 4번. 그럼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1번 부축배기. 2번 많이 나왔죠. 동거남의 공적을 쌓기 위하여. 그럼 수사인 협박이야, 개인적인 이익이야? 개인적인 이익. 3번 판례 앞문장 줄쳐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 4번.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조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 주모, 여기 시장이야. 자, 나 사업자야. 근데 시장이 자꾸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안 되겠다. 뇌물로 꼬셔볼까? 그리고 약점 잡아야지 하고 만나자 합니다.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야. 그러나 이 사람 올 때부터 뇌물 받을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뇌물을 준 의도가 함정에 빠뜨릴 의도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벌써부터 뇌물 받을 생각이 있었지. 그럼 뇌물죄가 안 돼요? 성립돼요? 성립되겠지. 죄가 성립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자, 마지막 줄 쳐봐. 뇌물 공여자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5번도 잘 나왔죠. 지켜보다가 이러면 체포했다. 기회 제공이지. 6번은 어디가 급소가 되겠니? 밑줄.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거 조심해. 쌤, 시험에서는 판례가 출제한 사람이 문제를 창조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항상 판례 문장을 냅니다. 그럼 항상 판례 문장에서 판례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를 꼼꼼하게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판례에서 핵심되는 키워드, 핵심되는 급소가 어느 문장의 핵심이지 그걸 항상 기억해 두고 이게 무슨 사건이었지까지 같이 해도. 그리고 보통 답은 판례 문제는 중간보다는 보통 한 90%는 끝에 있어. 끝에 있고 다만 중간에 말장난 치는 판례 있지. 그거는 곳곳에 함정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자, 반대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시한 사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시한 사례. 자, 여러분 노래방 도미 사건 패스. 자, 2번은 자, 잠깐만. 2번은 나는 이거 나오면서 야, 이거 이제 충분히 기출 안 되겠나 했는데 아직 이건 별 반응이 없어. 요 판례는. 최근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좀 나올 때도 됐는데 싶은데 아직 안 나와. 그럼 이 사건이 뭔데? 자, 여기서 경찰이 A 성인 오락실이야. 여기서 불법 오락이, 불법 도박성 오락이 이루어진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게임을 하는 고객인 것처럼 숨기고 게임을 그냥 하는 심에서 숨기고 들어가서 오락을 하면서 주변에 불법 오락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뭘 수집했어요? 증거 수집합니다. 근데 그날 그럼 자기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 불법 오락인지 구경합니까? 자기도 게임해야 됩니까? 근데 그날 대박 터진 거야. 하는 족족 여러분 너 빠진거 해봤나? 아,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재밌대. 이거 딱 하게 돼. 그날 하는 족족 막 코인을 따가지고 돈을 막 이 코인이 막 된 거야. 뭉치 돈이야. 그래서 이때 오락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코인도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거 가서 환전까지 요구한 거야. 그러면 이때 어디까지 요거를 이때 괜찮아 볼 것인가? 이때 게임 하는 행위는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이고. 다만 환전 요구는 한계를 벗어났지. 그러면 위법하다 본 케이스야. 그럼 선생님 시험 문제 풀 때 그럼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범행 이렇게 나오면 적법이야. 근데 환전 나오면 위법이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최근 판례가 4번 판례. 자, 경찰관은 2019년, 요거는 제가 저번 달인가 기본 수업 때 한번 설명했던 판례입니다. 3월 5일 피의자가 갑으로 혐의 사실 광고 대마 매매로 피의자가 지금 현재 마약 판매상이야.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때 영장 받으면서 유효기간 3월 30일까지로 된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월 7일 이때 휴대폰을 3대를 압수했다. 자, 여기서 의문점.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 영장 유효기간은 며칠입니까? 7. 그러면 7일인데 이거는 30일, 이게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7입니까? 원칙이 7입니까? 원칙 7이고 필요할 땐 그 이상 정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니은에 보시면 언제 메시지가 들어왔니? 4월 8일 갑의 휴대폰에 저 대마 사고 싶어요 라고 문자가 들어온 거야. 주목. 영장 압수 유효기간 언제까지지? 언제까지지? 31일이지. 문자 언제 들어왔지? 4월 8일이지. 그러면 유효기간 내가 유효기간 지났나?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요걸 가지고 주모 자기가 마약 판매사인 것처럼 접근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비공개 수사입니까? 마약 판매상을 위장했어요. 위장했지. 위장 수사를 한 거야. 여러분 위장 수사는 위법이야 정당하다. 정당한데 문제는 유효기간 내 수집한 증거입니까? 기간 지났습니까? 그게 포인트가 된 거예요. 기간 지났네. 따라서 이때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사건 결론 뒤끝.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시점까지 영장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메시지 취득은 영장 집행 종료 후 위법한 재집행이고 그 이외에 휴대전화 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정당한 접근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증거는 위수중이고 당연히 증거 능력 없다. 주모. 자, 그럼 당연히 증거 능력 없으므로 당연히 법원은 무슨 판결입니까? 무죄로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때 사령 문제 하나 봅시다. 문제 프린트 13페이지. 자, 거기서 요거는 로스쿨 시험하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 문제 등에 나왔던 걸 토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마약반 계장 A는 갑의 애인이었던 B녀를 통해서 갑에게 수사기관이 수사에 사용할 휴대폰을 구해야 되니 좀 구해달라.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였다. A가 송금한 휴대폰 구입 자금 1,000만 원 교부하여 이때 갑에게 집요한 부탁을 하자 갑은 밑줄 비로소 도와주기로 하였다. 자, 주목. 집요한 부탁을 하자 처음에는 결심이 없었다가 비로소 하게 됐다. 그러면 결심이 없다가 하게 되었지. 그러면 기회 제공이야 범위발이야? 범위 유발로 같은 케이스야. 물론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 시험인데 그냥 판례 자꾸 사례 보는 연습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때 자 여기서 그럼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주모. 아까 우리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한 기소는 실체 재판설이야 형식 재판설이야. 그 중에서 면소입니까 공소기각설이야? 공소기각설이니까 공기판으로 가야 한다. 가장 기본 사례.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자, 요거는 먼저 한번 풀어봐. 자, 봐봐요. 이 케이스에는 지금 그냥 함정수사만 있는 게 왜 심한 문제냐? 세 개 3쿠션이야. 첫째,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파악부터 해야 돼. 두 번째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가? 현행범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잠깐만. 우리 체포나 구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검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단 그 물건 계속 보관하려면 몇 시간이네? 48시간 영장 청구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증거 능력이 있니? 그럼 이 박스 안에 함정수사로서 위법한지 현행범 체포는 되는지 아니면 증거 능력이 있는지 같이 묻고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문제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자.
이 박스 안에 먼저 포인트는 뭐가 되겠니? 자, 을이 갑을 만나 권유했으나, 자, 거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권유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던더라. 처음에는 몇 줄? 여기 급수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집요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결국 이에 응하였다. 그러면 기회 제공이야, 범위 유발이야? 결국 범위 유발 형태로 갔던 것이야. 자, 그러면 일단 함정 수사에 해당하는지, 그럼 해당한다 봐야지. 자, 두 번째는 주목. 그래서 갑과 을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보석 훔쳐가 나오는 걸 미리 경찰은 알고 있어. 그래서 경찰은 여유롭게 그 잠복하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수고했어 하고 수갑 채웁니다. 현행범 체포입니다. 그럼 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가? 자, 여기서 현행범 넘어가자. 현행범 체포는 일단 현행범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 이 현행범은 두 가지 있었지. 첫째, 협의의 현행범 뭐 있었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해야 돼. 이건 중이야, 직후야? 직후로 가지. 직후가 되려면 두 가지 무슨 접착이 있어야 돼? 시간적, 장소적 접착인데 충분히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현행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벌성,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도증, 필요성, 도망이나 증거인멸. 이 경우는 도망 가능성 작아 큽니까? 크다. 그러면 일단 현행범 체포로만 봤을 때는 적법이야. 그럼 문제는 왜 그 집에 들어와서 보석을 훔쳐오게 되었니? 처음부터 결심하고 들어간 거야? 범위 유발령 수사야. 그럼 출발점이 위법했던 것이야. 그럼 이것도 현행범 체포로서 볼 수 있는가까지 결합시켜야 돼. 그러면 현행범 체포로만 볼 때는 적법하지만 문제는 그 원인이 된 게 위법한 함정수사였잖아. 그러면 현행범 체포 또한 위법이야, 적법이야? 위법하다 봐야지. 그 다음에 자, 압수 영장과 관계에서 자, 잠깐만. 만약에 앞에 그 무시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검 할 수 있니? 있다. 단 몇 시간 이내 청구하면 되겠어? 48시간. 그럼 그것만 놓고 볼 때는 영장 청구 지체 없이 했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연결되잖아. 왜? 처음에 위법한 함정수사. 그럼 현행범 체포도 위법이지. 그럼 현행범 체포도 위법이니까 이 증거는 결국 어디로 가버립니까? 위수적입니다. 그럼 무슨 능력 없어? 증거 능력 없다가 되겠지. 요렇게 파악이지. 됐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프린트에 자, 1번부터 1번, 2번 먼저 하나 풀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여기서 자, 이때 적절한 것은 자, 원래 경찰 승진. 자, 1번. 앞에 유인자가 나오면 보통 아문장에 답이 있다고 했지. 그럼 아문장 봤더니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했다. 그럼 마지막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하지 않나 맞죠? (2번)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유발했다. 그럼 범위 유발이지. 그럼 주목, 이 함정수사를 통한 기소는 뭐로 가야 되겠니? 공소 기각 판결로 가야 되지. 왜? 공소 제기가 무효이니까. 그럼 무효인데 해당하지. X. 3번 어디가 급소가 되겠니? 아까 요 판례에서 제가 이야기 판례에서 급소된 문장 집었지.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그럼 마지막 결론 위법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봤던 아청법 보지 말고 두 가지 뭐 있었니? 신문 비공개 수사와 신문 위장 수사 둘 다 있잖아. 그래서 X입니다. 자, 2번에 1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개인적 친밀 관계를 이용하여. 자, 여러분 이때는 포인트가 뭐였니? 유인자 앞에 앞문장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느냐 있느냐 있는. 그럼 마지막 위법이네.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 맞고 3번 자, 뭐였니? 범위를 이미 가진 자에게 그럼 기회정의 허용되죠. 4번 또 똑같은 문제. 신문
비공개 수사뿐만 아니라 신문 위장 수사 부정합니까? 허용하고 있습니까? 허용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장 수사와 비공개 수사는 아까 몇 개월? 3개월이었고 누구 승인 받아야 돼? 신문 비공개 수사는 소속 관서장이야 상급이야? 상급. 상급의 관서장이야 수사부서장이야? 수사부서장. 그러나 위장 수사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만다 청구해서 허가를 받으시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자 해서 4번 X가 되겠죠. 자 쉬었다 합시다.